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빨리빨리 하고 우리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오늘 윤 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전 세계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건 가짜 뉴스다.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윤석열이에요. 지를 국민들이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고 우려하는 건 모르고 무조건 윤석열의 어떤 정책이나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 검찰을 비판하면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이제는 그냥 윤석열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김기현이가 박근혜 찾아갔죠. 윤 씨가 박 씨를 모시고 싶어한다. 이건 뭐냐면요.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로 지금 태극기 부대나 남아있지 그동안에 어떤 보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자체가 많이 이탈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나름 스탠스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도 끌어안는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건데 특히 개각을 할 때마다 보면 친박 인사들이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친박이랑 MB 쥐새끼랑 닭은요 원수 사이예요. 원수 사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친박계랑 MB계는 원수 사이인데 이 정부가 MB 시즌 2로밖에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말은 안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뒷단에는 통합의 행보다라고 저렇게 하지만 저게 과연 될 것이냐, 그렇죠?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윤석열 이거 굉장히 큰 외교 문서가 이게 발견됐는데 경향신문 단독 보도인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유엔에다가 일본이 위안부 강제 동원 공식 사과했다라는 거짓 문서를 발송했어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단 한 번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공식 사과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유엔에다가 우리나라가 이걸 보냈어요. 이게 진짜면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그쵸? 누가 이런 짓거리를 했는지 몰라도 일본을 대변하는 외교부예요, 진짜. 응?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일본 외교부지. 대한민국 외교부가 단 한 번도 사과를 받지 못해놓고 유엔에다가는 우리는 사과를 받았다. 이거 사실 왜곡한 거죠. 응? 이거는 진짜 가만두면 안 되죠. 이거는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죠? 응? 정말 이거는 앞으로 크게 좀 제가 보면 번질 문제예요. 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부터 철도 파업을 합니다. 아마 또 조중동과 일제히 언론에서는 뭐 출퇴근길 대란 이렇게 뉴스가 나올 겁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까지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얘기하는데 이런 파업은 지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 뭐냐면 민영화 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저기 하도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 티가 안 나는데 이 정부가 SRT 노선 분할을 통해서 쪼개기 민영화를 하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돈 되는 구간은 놔두고 돈 안 되는 구간은 우리가 보유를 하고 돈 되는 구간을 쪼개는 거예요. 계속 정부가 이 KTX를 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투입하지 않고 계속 KTX 노선을 쪼개는 겁니다. 쪼개서 잘 되는 구간은 민영화시키고 안 되는 구간은 오히려 이지랄 떠는 거예요. 하여튼 철도 쪼개기로 민영화를 하려는 거예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일단 이런 윤석열 정부의 철도 민영화, 또 철도 파업 노동자들 주변에서 욕하고 그러면요, 오히려 우리 공공을 위해서 지키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제가 어제 심층 분석에서 여러분들 김정은이가 왜 러시아의 우주 기지에서 만나냐 오늘 여기저기서 다 나오고 있죠. 북한은 위성 개발, 그렇죠? 최근에 5월달, 8월달 두 번의 어떤 위성 발사의 실패, 그 굉장히 타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푸틴은 지금 재래식 무기. 근데 여기서 아주 좀 무서운 얘기들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해요. 러시아와 함께 싸울 것이다. 그렇죠? 러시아와 함께 싸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정은이 러시아와 함께 싸우는 건 러시아가 지금 어디랑 싸우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무기 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군사적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러시아 군과 국민 악에 맞서서 신성한 싸움을 한다. 이거는 미국도 포함되는 거죠. 미국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배후에는 우크라이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응? 결국은 푸틴과 김정은을 이렇게 군사 외교적으로 정상회담을 하게끔 만든 1등 공신은 윤석열이에요. 그쵸? 윤석열이가 얼마 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3자 준군사 동맹 체제를 맺고 난 다음에 발빠르게 여태까지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제지를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1등 공신이에요. 북한의 핵 개발의 1등 공신은 윤석열이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을 맺게끔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의 무기가 들어가게 하는 거는 윤석열이 1등 공신이에요. 응? 이런 작자가 지금 외교를 하고 있어요. 응? 신원식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과거에 정광훈이가 집회하는 그 집회에서 지금 포털에 메인에 떠 있던데 문재인 대통령을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다. 초대 악마는 노무현이다. 이런 인간들이 국방부 장관을 하겠다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 나가갖고 정광훈이한테 잘 보이려고, 응?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지칭하고 안보를 파괴했다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지칭을 하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모세로 표현하는 인간이에요. 막장 정부예요. 막장 정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내각을 쇄신하라 그랬더니 어디서 제일 문제 있는 놈들만 끌어다 모아갖고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교체를 신원식으로 했는데 민주당은 잘 됐어요. 오히려 국방부 장관 교체로 신원식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오히려 그래 그럼 특검하자. 그 최상병 사건을 특검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 MB 정권에서 여러 가지 뭐 장관직이나 여러 가지 직책을 했던 지금 벌써 이주호 지금 교육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거기에다가 이제 문체부 장관 유인촌 이런 애들 그다음에 김행 뭐 이렇게 다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봐도 윤석열 인맥은 검찰에 머물러 있다. 대통령실은 검찰이 장악하고 있고 그러면 국무위원들도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MB 시즌2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아닌 강경파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불만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국민의힘이야. 응?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 제가 요즘 파고 있는데 조금만 김행과 김건희의 관계는요. 김행 딸이 이거 잘못 나가면 안 되겠다. 김행의 딸이 무슨 전시회 뭐 이런 그 미술 쪽 이쪽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는데 김행 딸이랑 김건희랑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취재가 좀 끝나면 저희가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봐도 이런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100여 명이 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람들 국민의힘은 말을 안 하지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언제적 유인촌이고 언제적 김행이고, 이렇게 사람이 없나?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없나 생각하죠. 개각을 하라 그랬더니 오히려 개판을 쳐놓고, 이 자체가 윤석열이가 무너지는 징조예요. 응? 왜 그러면 이런 개각을 하냐? 윤석열이가 의심이 많아서 그래요.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이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윤석열이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윤핵관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윤석열이가 만약에 진짜 국민 통합이나 국가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인사하지 않겠죠. 응? 믿을 사람도 없고 국민의힘 안에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응? 뭐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 그다음에 세종대왕 동상도 철거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고, 결국 걔네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동상이랑 박정희 동상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응? 진짜야. 건국의 아버지, 경제의 아버지 이승만, 박정희 광화문 광장에다가 세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돼서 그런 거죠. 지네 맘대로. 응? 그 다음에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엄중한 상황 대처하려면 단식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찾아오셔갖고 여기저기서 단식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찾아와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아주 깊게 걱정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고, 더 좋은 미래와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그리고 민평년 의원들도 다 찾아온다는 것은 민주당이 이게 점점 결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진짜 박광원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이 어떻게 나오나를 볼 필요 없이 우리는 검찰의 이런 야당 탄압에 대한, 당대표에 대한 이런 정치 탄압은 절대 응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년 총선은 이재명 당대표로 무슨 일이 있어도 치르겠다. 이렇게 선언을, 결의문을 채택하면 검찰도 더 이상 찝쩍거리지 않아요. 자꾸 이재명 입장 표명해라, 이런 짓거리 하니까 그래요. 제가 보면 이재명 당대표 이제 15일날 검찰이 영장을 칠 것 같아요. 검찰이 15일날 영장 치면 그게 국회로 넘어오면 21일이나 25일날 표대결을 가능하고, 만약에 검찰이 영장을 못 치면 비회기 때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를 제가 좀 봤어요. 지금 현재 민주당 분위기는 뭐 영장이 넘어왔을 때 부결시켜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오로지 그런 말들을 꺼내질 않아요. 제가 보니까 뭐 비명계라 그래갖고 뭐 조응천이나 이원욱이나 또 누구죠? 이상민이나 이런 애들 빼고 대부분 검찰이 영장을 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아요. 검찰이 영장 칠 것 같아요가 아니라 검찰은 영장을 치기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15일날 영장 치면 아마 21일날 표결이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 근데 당내 분위기는 부결론이에요. 중요한 건.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당내 분위기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 당대표 잡아가려 하는 게 무슨 정당이냐라고 하면서 지금 논의할 때는 아니지만 체포 영장이 넘어오면 검찰을 비판하는 기류가 있어요. 훨씬 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닥치면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문제고, 이따가 이재명 당대표 얘기는 조금 이따 더 이어서 하기로 하고, 문재인 출당 이런 도라이 같은 새끼 쳐 들어와갖고 네가 나가 이 새끼야. 지금 그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조국 전 장관님 아들 인턴 확인서를 위조했다라고 해서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갖고 이번 마지막 대법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를 18일 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김명수 그 대법원장이 22일 날까지가 임기예요. 우리가 그래도 좀 기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게 어떻게 의원 상실형 정도가 되냐는 거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근데 다행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웬만하면 22일까지 자기가 임기면 조용히 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건을 18일 날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겁니다. 응?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되는 거예요. 통상 법원 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해서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어떤 사건을 할 때 전원 합의체라고 합니다. 이거 최고의 베스트는 무죄 파기 환송으로 다시 2심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1심과 2심에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의원직도 날아가고 피선거권을 상실해서 앞으로 정치 생명에도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건도 우리 민주 진영에 굉장히 중요한, 진짜 최강욱 의원님은 좀 미래의 자산이잖아요. 미래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쟁점이 있냐면요, 정경심 교수님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의 PC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증거가 오염됐는데도 증거가 능력이 안 된다라고 여태까지 조국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태까지 1심과 2심에서는 이 동양대 휴게실 PC의 증거 인정을 했지만 이게 전원 합의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법률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1심과 2심에서는 비슷한 양상으로 갔겠지만 전원 합의체에서 새로운 법률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끝까지 기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18일 날 선고가 되는 거예요. 18일 날이니까 우리 최강욱 의원님한테도 여러분들 많이 응원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단 모두 민주당사 앞에, 여의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집결을 해주시고요. 내일 우리 그 개혁본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개혁본 대표님들, 임원진들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다 나오시고, 우리 직무대행님도 개혁본 직무를 좀 성실히 이행하시려 그러면 이런 집회 현장에도 좀 나오시고, 거기 국수집에 숨어갖고 거기서 범죄 저지르지 마시고 좀 나오십시오. 그 다음에 일단 요즘 제일 얄미운 게 조응천
야, 나 이 조응천 이 사람 아무리 검사 출신이라 그래도 박 박범계 의원이 검찰의 아가리에 당대표 못 넘겨준다라고 했는데 아가리에 못 넘겨가면서 아주 오글거렸다. 어. 이게 참 지금 참 이 사람 인간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 결국 민주당 만약에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검찰이 만약에 영장 청구를 했잖아요. 영장 청구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가결이 되면요. 민주당 끝이에요. 저 비명계가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게 이재명 당대표를 민주당에서 가결시키면 끝나요. 민주당. 그냥 끝. 더 이상 민주당은 끝나요. 그냥 내가 보면. 이거는 도저히 당원들이 용서하지도 않고 그냥 걔네들은 뭐 비대위 설치해갖고 선거 때 되면 민주당 찍겠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면 끝이에요. 응? 아마 민주당 쳐들어간다고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응? 그걸 지금 검찰이 노리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 여러 가지 지금 썰이 있어요. 어떻게 단식을 말릴 것이냐. 지금 첫째, 가장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님에게 출구 전략도 열어주고 명분을 세워주려면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보내서 윤석열이 직접 갈 인간도 아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서 이재명 당대표의 뜻을 받아들이고 어떤 요구를 받아들여서 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재명 당대표님의 어떤 단식의 명분이 생기는데 지금 그럴 인간들도 아니고 그렇죠? 절대 그놈들은 믿으면 안 돼요. 절대 그놈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뭘 기대하면 안 돼요. 뭐 김기현이가 오늘 자기 최고위원회에서 뭐 이재명 당대표 단식을 중단 요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구만 하면 뭐합니까? 당대표면 적어도 정중하게 찾아가갖고 걱정된다. 응? 같은 정치인 아니야. 그런 것도 없고요. 그게 가장 1순위예요.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가 가갖고 야당과 앞으로 협조를 하겠다. 뭐 이런 거를 하면 되는데 절대 할 인간들 아니고 두 번째 나오는 썰이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단식 중단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날 올라오세요. 19일 날 뭐죠? 9.19 그 당시에 평화선언인가요? 뭐죠? 그때 우리가 평양 공동선언 5주년 9.19 평화 공동선언 5주년이라서 근데 이게 8월 19일이에요. 아직도 멀었어요. 단식 20일차 들어가시는데 근데 이건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은 올라오시면 이재명 당대표님을 찾아가려고 하겠죠. 근데 찾아가서 내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려도 이재명 당대표는 단식을 멈추지 않아요. 왜 멈추지가 않냐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님은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와갖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단식을 중단을 권고를 하면 뭐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그늘에 가려요. 그렇죠? 지금 나름 이재명 당대표가 정말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말리는 모습, 거기서 이제 단식을 중단하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그동안 어떤 홀로서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모습이 좋지 않을 수가 있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따질 때는 아니지만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재명 당대표가 님이 처음에 8월 31일 날 단식을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사죄하라. 윤석열 정부. 그 다음에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해라. 그 다음에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 단행 등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지금 개각도 헛소리하고 있고요. 그 일본의 오염수도 반대가 아니라 찬성하고 있고요.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갖고 안 되는데 지금 보면 너무 걱정되는 게 이재명 당대표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요, 이게 당대표실로 옮겼잖아요. 지금 당대표실로 지금 옮겼는데 진짜 목숨 걸겠다는 뜻이래요. 진짜 목숨 걸겠다는 뜻이라서 이거는 제가 보면 민주당이 말려야 돼요. 이거는 민주당이 말려야 돼요. 어떻게 민주당이 말려야 되냐면 정말 민주당이 단합하는 모습, 그렇죠? 민주당이 단합하는 모습이 뭐가 있냐면 의총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으로 정말 정하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검찰이가 정치 입으로는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서 왜 자꾸 무슨 체포동의안 가결이니 부결이니 이런 말이 나오냐고요. 아니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응? 나는 이걸 어떻게 이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독립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광복군이 독립군이 일본군과 싸우고 있는 전시 중이에요. 지금 저는 전쟁 중이라고 생각해요. 전쟁 중에 일본 놈들이 이재명 대한민국의 독립군 총사령관을 잡으러 왔어요. 지금 전쟁 중이니까 잡아가면 안 된다. 응? 전쟁 아닐 때 잡아가라. 나는 그 비회기 때 청구해라는 말도 이해가 안 가요. 전쟁 중인데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이 전쟁 중인데 우리의 대장을 민주당에서 잡아가라고 내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뭐 비회기 때 청구하라. 아니 그러면 전쟁 중인데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 때 잡아가라. 이게 말이나 돼요? 난 둘 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비회기 때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면 정상, 국회가 열리고 있을 때 영장 청구를 하면 비정상.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응?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검찰의 영장 청구는 부당한 것이고 조작된 것이고 당대표를 죽이기 위한 건데 영장 청구 자체를 못하게 해야죠. 나는 왜 사람들이 민주당 그러면 안 되죠. 전쟁 중인데 우리 대장을 전투할 때는 잡아가면 안 돼. 비회기 때 잡아가? 그게 말이나 돼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응? 지금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 증거 하나 없이 계속 단식하는 사람 다르다가 부르고 여론몰이하고 그러면 그 민주당이라며 같은 친명 비명이 어딨어요. 내가 보면 친명 비명이 아니라 친명 친검. 앞으로 비명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민주당 안에 친검 세력들. 이재명 잡아가라고 지금 가결을 시켜주는 것들이 친검이지. 응? 민주당 안에 친검이 있는 거야. 나쁜 놈들이지. 생각해봐. 검찰이 자기네 당대표를 잡아간다는데 찬성표를 던진다는 이런 얼빠진 새끼들과 무슨 정치를 하겠냐고. 나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친명과 친검이지 무슨 비명이야. 응? 이런 인간들이 무슨 민주당이에요. 응?
어쨌든 이재명을 살리는 길은 지금 그래도 친명 진영에서 저쪽에서는 이번 아니면 이재명 날릴 기회 없다 라고 하면서 몇몇들이 여론몰이를 하는데 그 몇 명 안 된대요. 조홍천이나 얘네들이 뭐 다짐이라고 하는데 지네들도 그 후폭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아서 아마 친명 진영에서는요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면 거부하겠다라고 맞서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어떤 새끼가 표대결장에 들어가는지 보면 되잖아. 한 달 전에도 얘기한 거. 그러면 표대결 할 거 없이 누가 찬성표 던졌냐 이거 할 거 없어. 색출할 거 없어. 정말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고 싶은 사람은 저런 말도 안 되는 체포영장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거스기 노릇을 왜 하냐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체포영장에 민주당이 반대표 던지는 것도 웃겨요. 좀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야 니들 그런 거 날려봐야 우리 거기 투표 안 해. 그렇게 해서 나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거부한다를 당론으로 정해야 돼요. 나는 사실 여기에 뭐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시끄러워요. 왜 그러냐면 또 뭐 방탄 뭐 이래도 방탄 저래도 방탄일 바에 아예 들어가지 말아라. 응? 그렇잖아. 이래도 방탄 저래도 방탄 뻔한 소리 들을 바에 그냥 민주당 거기 와서 왜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영장 청구를 검찰이 영장 청구해갖고 국회에 오면 민주당은 국회로 들어가지 말고 검찰로 가야지 개새끼들아. 어우 진짜 욕을 안 그래요? 검찰이 영장 쳤다고 국회로 넘어온다고 그걸 국회에 쪼르륵 가갖고 찬반 투표를 하고 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 탄압에 대해서는 검찰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170명이 검찰청 몰려가야지. 그걸 뭐하러 쳐들어가냐고. 응? 국회에 가갖고 국회의원들 170명이 중앙지검장 나오라고 170명이 단합돼갖고 가봐. 쫄아갖고 안 나오나. 응? 거길 국회를 왜 가냐고. 응? 검찰청 쳐들어가야지. 아유 나 진짜 일제 순사 아가리에 독립군 대장을 쳐넣는 새끼들이 니들이 민주당이냐? 개소리 하지마. 내가 딱 하나만 얘기해 주는데 이재명 당대표님 잘못되면 민주당이고 지랄이고 끝이야.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님이나 혹시나 잘못되면 구속을 당하든지 건강에 심각한 타격이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냐고. 선거고 나발이고 그냥 우리는 개돼지로 5년 살면 되지만 니들 뺏지도 않은 꼴 못 봐. 응? 진짜로 니들 독재 국가가 되든 말든 응? 니들 뺏지도 않은 꼴을 못 봐. 나같이 민주당 진영주의자인데 나부터 투표 안 해. 전 진짜 진영주의자예요. 저는 수박이 나와도 민주당을 찍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번만큼은 상황이 달라. 이번만큼은 아니 어떻게 자기네 당대표를 잡아가겠다고 검찰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1년 반 동안 수사를 해갖고 이건 누가 봐도 정치적 탄압인데 그걸 가결하니 뭐 방탄 소리 들으면 표가 떨어져? 누구를 위한 표가 떨어지는데? 니네 지역구에서 민주당 지지율 안 나올까봐? 야 그렇게 의리 없이 정치하려고 그러면 정치하지 마. 응? 내가 아무리 이 바닥이 의리가 없고 별 쓰레기 새끼들을 다 보고 배신하는 것들을 봤지만 민주당 국회의원 새끼들 같이 의리 없는 새끼들 처음 봤어. 응? 내가 오적들부터 수많은 배신을 당하고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랑 상대하고 있지만 이런 민주당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내 배지를 위해서 내 당대표를 검찰의 아가리에다가 쳐넣어? 야, 제가요 진짜 다시는 집회 아스팔트 근처에도 안 간다고 얘기했어요. 왜? 제 소임은 끝났다고. 근데 그렇게 개국본을 공격하고 여기저기서 지랄했던 그 어떤 단체도 지들 자발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새끼들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쵸? 개국본 뒤통수 치고 나간 새끼들 치고 자발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새끼들이 아무도 없어요.
오죽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저를 이번에 한 번만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라도 나가자. 응? 그래서 또 거절을 못하고 내일 딱 하루 일단은 나가요. 여러분들 좀 힘들고 그래도 답답한 마음에 와서 이재명 당대표님 단식 멈출 수 있게끔, 그리고 민주당이 의총에서 진짜 당론으로 검찰에서 영장이 청구될 경우에는 쳐다도 보지 않는다. 그냥 거부한다. 그냥 쳐다도 안 본다. 거부한다. 이걸로 나가야 돼요. 내일 집회가 5시부터예요. 알겠죠? 내일 집회가 5시부터니까 여러분들 한 4시 반까지는 오세요. 내일 4시 반까지는 오셔갖고 우리 시민들 목소리 많이 여러분들 낼 수 있게끔 시간도 드릴게. 많이 와주십시오. 우리 뜨겁게 다 같이 분한 마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외칩시다. 내가 답답해서 그 민주당을 왜 탈당합니까? 좀 정신 얼빠진 소리 좀 알지 말고 수박들이 나가야지 당원들이 왜 나가요? 이재명 지키러 들어와 놓고 왜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얼빠진 소리 하고 있어요? 꼭 어디 와서 탈당합시다 저런 개소리 하는 것들 쳐 들어와 갖고 아니 이재명 지키러 들어왔으면 지켜야지. 당원이 주인이 왜 나가요? 더 가입해야지. 꼭 이게 기회다 싶어갖고 민주당 탈당하자 이런 또 헛소리들 하고 앉아있어. 개그폰 그렇게 흠집내고 까고 하던 니들 뭐하냐 도대체? 하여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민주당을 위한 우리 시민단체 개혁본 회원 여러분들 내일 많이 나와주십시오. 뜨겁게 다시 한번 뜨겁게 목소리 높여서 이재명 당대표에 힘을 실어주고, 저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힘을 실어주고, 저 이재명 당대표를 넘기려는 친검 민주당 세력들에게는 따끔한 일침을 좀 가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오늘 민주당 의총이 있었는데 이 얼빠진 인간들아, 내가 진짜 이런 욕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민주당 의총에서 중단 강곡희 요청. 뭐야 이게? 민주당 의총에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중단 강곡희 요청. 야, 이재명 당대표한테 중단 강곡희 요청할 시간에 검찰이랑 싸워. 어떻게 하다가 이재명 당대표가 저렇게 언론에 악마화시키고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주둥이로만 이재명 당대표한테 중단 강곡히 요청하지 말고 그 시간에 의총에서 검찰 비난하고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 거들떠도 안 본다 그런 걸 발표해. 진짜 그러다 니들 사람 다 이재명 당대표 잘못되면 니들 끝이야.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우산 피고 있으니까 니들이 지금 공격 안 당하는 거야, 이 쓰레기 새끼들아. 이재명이라는 큰 우산이 지금 검찰의 온갖 비바람과 피바람을 맞아주고 있으니까 니네끼리 너희들까지 지금 비가 안 튀는 거야. 이재명 쓰러지면 그 다음에 너네야. 진짜 나쁜 놈들이야. 검찰이 니들이라고 봐줘서 그러는 줄 알아?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큰 우산을 펼치고 민주당이라는 공간을 막아주고 있는 거야, 이 나쁜 놈들아. 근데 니네가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의 아가리에다가 쳐놓은 우산을 니들이 걷는다고? 그러면 햇빛이 뜰 것 같아? 지옥문이 열리는 거야. 이재명이라는 큰 우산이 거쳐지면 햇빛이 트는 게 아니라 니들은 지옥문이 열리는 거야, 이놈들아.
정말 그러면 안 돼. 응? 배지 한번 안 달면 어떠냐? 막말로. 니네 동네에서 이재명 때문에 지지율 좀 떨어지면 나 같으면 배지 한번 안 달고 의리를 지키겠다. 그게 사람이야. 응? 그 배지 한번 더 달아갖고 배신자 소리 듣고 수박 소리 듣고 그따위로 정치하고 싶냐? 쪽팔려서라도 안 한다 나 진짜. 그래서 내가 정치권에 근처도 안 가는 거야. 의리도 없고 신념도 없고 동지애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새끼들. 응? 파란색 잠바만 쳐 입고 앉아 있으면, 응? 아유, 아무리 그래도 이 민주진영이 비열하고 그래도 검찰 새끼들한테 넘겨준다는 게 말이 되나? 응?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았다 진짜. 적어도 사람이 도리라는 게 있는 거고 신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응? 의리라는 게 있는 거지. 응? 당원들은 속 터져 죽겠는데, 응? 허건날 국민 타령을 하면서 당원들은 국민 아니냐? 나 하나 물어보자. 허건날 중도층 국민 타령하면서 아니 당원들은 민주당 지지하는 게 무슨 죄냐? 허건날 자기네 당원들한테 강성당원이라고 하고 나쁜 놈의 새끼들. 열성당원이랑 강성당원도 구별 못하는 새끼들이, 응? 자기네들을 그렇게 지지하고 돈 내고 사랑하는 민주당의 당원들한테는 강성 프레임 씌워놓고 허건날 중도랑 국민 타령하고 니들이 얘기하는 강성당원은 국민 아니냐? 응? 자기 식구 바꾸기면서 나가서 정승인 척하면 그게 되냐고. 응? 난 정말 정치가 아무리 썩어 빠지고, 응? 우리가 윤석열 같은 진짜 인간 이하의 새끼한테 지배당하는 게 다 당신들 같은 의리 없는 새끼들 때문에 그래요. 응? 이재명 마음에 안 든다고 이재명 대선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이낙연 그 똥파리 새끼들, 이낙연과 그 지지자 똥파리 새끼들, 윤석열 찍는 새끼들. 이낙연은 책임이 없나? 당신 지지자들 당신이 관리 못한 죄야. 그래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응? 내가 만약에 이낙연이었으면 내가 아무리 이재명이랑 사이가 안 좋아도 내 지지자들한테 찾아다니면서까지 간곡히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를 좋아하시면 나를 찍는다는 마음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밀어줘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라도 했어? 응? 그래놓고 최선을 다해서 도왔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제 하고 앉아있어. 어? 진짜, 응? 내가 초등학생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신하고 의리 안 지키는 새끼들 없다. 진짜 사리사욕에 지 배때기만 불리려고. 응? 내가 전해숙이 한번 깎아? 전해숙 씨, 내가 광진갑의 전해숙이라는 사람을 내가 참 유심히 지켜봤는데 참, 당신은 그냥 잠바만 파란색인 전통적인 잠바만 파란색인 사람이야. 진짜 어제 북콘서트 하는데 여러분들 북콘서트 할 때 막 정세균, 이낙연 막 별의별 사람 다 오죠. 왜 그렇게 화려하게 하는 줄 아세요? 응? 지가 그 지역에서 위기감을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지가 국회의원을 3선했는데 재선이가 3선을 했는데 지가 당원들한테 지지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가 이렇게 민주당에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갖고 여기저기 전해갖고 다 오라는 거예요. 응? 지금 당대표 단식하는데 북콘서트 쳐열어갖고 거기서 히덕거리면서 그게 사람이냐? 응? 나 하나 물어보자. 응? 안 그래요? 당대표가 저렇게 생사 갈림길에 단식을 하고 있는데
지 북코스트 열어갖고 축제를 하고 앉아있고, 저런 인간들이 응? 무슨 단합이고 무슨 민주당이고, 응? 지네끼리 하이파이브하고 껴안고 쳐웃고. 전해수기는 절대 저런 인간들 정치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줄타기나 하려고 하는 저런 인간들 정치하면 안 돼. 진짜 사람답게 정치하자. 진짜 인간 같지 않아 갖고, 아휴 진짜. 네,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왜 심층분석 어쩔 때 하기가 되게 싫으냐면, 내가 지금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민주당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민주당 의원들을 욕하는 게 너무 나는 이게 싫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윤석열의 저런 폭력 정권이랑 싸우고 그러면 우리의 화살은 윤석열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윤석열을 파고 윤석열을 향해서 윤석열을 정부를 비판하고 여론을 만들고 네이밍을 만들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하는 것들 보면 그걸 그냥 외면할 수 없이, 이 제가 지금 오늘 방송하는 것도 어떤 내용이에요? 민주당 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욕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 시간 낭비고 비생산적이냐고. 얼마나 민주당 그러니까 의원들이 당원들보다도 못하니까, 당원들보다도 못하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욕먹는 건데, 그게 너무 속상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 뒤를 캐고 취재하고 터트리고 거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디 가갖고 많이 하나라도 알아갖고 윤석열 정부를 여기저기서 정말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막 이런 거를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민주당 안에서 친검 민주당 의원들이 있고, 진짜 이런 얘기를 좀 하면 민주당 안에 윤핵관이 있는 거야. 난 그렇게 봐. 진짜 내가 말은 참 잘 만들어내지만 민주당 안에 윤핵관이 존재할 줄은 몰랐어. 응? 윤석열 핵심 관계자가 아닌 이상 이재명을 검찰에 잡아가는데 찬성표를 던진다고 하는 새끼들이 있을 수가 있냐고. 응? 민주당 안에 친검 윤핵관이지 뭐야. 안 그래요? 어느 집에서 우리 아버지 경찰에 잡아가라고 등 떠미는 가족들이 있을까요? 가족이 아니야. 난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어떻게 윤석열 정부에서 뻔히 한동훈이가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민정수석 역할을 하고 검찰이 이미 장악됐고 청와대 대통령실 경호실을 자초하고 있고, 대한민국 지금 검사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검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경호처예요. 그리고 내년 총선 기획단이에요. 대한민국 검찰 없어진 지 한 2, 2년 됐죠. 그냥 내년 총선 기획단, 그리고 대통령실 경호처예요. 아니 뻔히 다 알잖아. 아니 우리보다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 누가 봐도 표적 수사잖아요. 누가 봐도 정적 제거잖아요. 누가 봐도 야당 탄압이잖아요. 누가 봐도 민주당 대선 후보 죽이기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면 체포영장을 가결시킨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놈의 방탄소리 좀 들으면 어때요? 그러면 폭력 앞에 방어막도 제거합니까? 왜 이렇게 못 싸워요? 검찰의 폭력에 당연히 저항을 해서 막아내야죠. 검찰이 폭력을 쓰는데 우리 당대표 잡아가라고 하는 게 방탄이에요? 방어예요, 방어. 정당 방위예요. 그렇잖아요. 조중동이 방탄이라고 하면 그렇게 무서워요? 당원들보다 조중동이 더 무서워요? 왜요? 당원들은 어차피 당신들 찍을까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응? 방탄이 아니라 방어하는 거예요. 야당 탄압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당대표가 정치적 탄압을 받으니까 검찰이 아무리 지랄을 해도 우리는 맞서 싸운다. 그게 왜 여론조사에 나쁜 영향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재명 검찰에 잡혀가면 당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요? 내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이재명을 검찰에 내줘서 구속시키면 민주당 지지율이 쫙 오를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생각 안 하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갈 것 같아요? 누가 그래요? 조중동이 그래요? 이재명을 구속시키면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서 민주당 지지율이 오른대요? 누가 그런 착각에 빠져갖고 그 조중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조중동과 저쪽 패널들이 나와서 떠드는 게 이재명을 지키는 게 방탄이다? 아니죠. 야당 탄압에 정당한 방어하는 거죠. 이 미친놈들아. 방탄이 아니라 이 새끼들아 정당 방위야. 검찰 폭력 정권이라며 주둥이로. 검찰이 폭력을 쓰면 그 폭력을 막고만 있니? 적어도 막아야지. 아니 친명이건 민주당 윤핵관이건 하나같이 검찰 폭력 정권이라 그래요. 검찰 독재 정권이라 그래요. 수박들도. 그런데 검찰이 폭력을 쓰고 검찰이 폭력에 의해서 정치적 탄압을 하면 그걸 막을 생각을 안 해요. 막으면 방탄 소리 들을까봐요. 누구가 정말 누굴 무서워하는 거예요? 조중동? 보이지 않는 중도? 미친놈들이죠. 그 앞뒤가 맞아요? 응?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아니 이런 제가 비명계를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냐고. 민주당원 77.777%로 당선된 사람, 대선 0.73%로 아깝게 떨어진 분, 1600만 표를 받은 분, 나 같으면 업고 다녀. 그쵸? 이재명이 지휘하는 내년 총선은 대선같이 치러지는 거예요. 왜 저들이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그래요? 김기현 대 이재명은 체급이 달라요. 김기현이 지휘하는 국민의힘과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이 지휘하는 총선은 그 급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난리를 나는 거예요. 응? 이재명이 지휘하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지지층이 확 결집해요. 총선 우리 지역의 지역구에서 투표하기 싫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을 지휘하기 때문에 혹시나 의석수가 적게 나오면 이재명이 다칠까봐. 그래서 수박들이라도 찍는 거예요. 이재명이 없으면 수박들 안 찍어요. 이재명이 있을 때 수박들도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이 멍청한 새끼들이 그걸 몰라요. 제가 수십 번 얘기했죠. 이재명 당대표가 있어야지 수박들도 당선된다고. 제 말 틀려요?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 때 총선 압승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갖고 내 지역구에 아무리 수박 새끼가 나와도 국민의힘은 안 찍고 민주당 찍을 거 아니야. 왜? 이재명이 지휘하는 총선에서 압승했다는 소리를 듣게 하려고. 그게 지지자들 마음이거든? 근데 어디서 무슨 근거로 민주당 지지율이 정체성을 보이는 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그러면 이낙연이 당대 비대위원장 하면 지지율이 확 올라가? 정세균이 비대위원장 하면 지지율 확 올라가?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의 아가리에다가 쳐넣어갖고 이재명 당대표는 구속돼 있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갈까? 이 도라이 같은 새끼들아? 어?
이재명 당대표 구속돼 있으면 지지자들이 이재명 살려내라고 떠들지 니들 선거운동 해줄 것 같냐? 대가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 응? 제 말 틀려요? 이재명 당대표 구속돼 있으면 여러분들 이재명 살려내라고 난리를 치지 선거운동 하겠냐고. 응? 이런 병신 같은 생각을 하는 새끼들이 있냐고. 응? 민주당에 100만 명이 넘는 열성 당원들이 선거 뛰어야지 선거 바람을 일으키는 거고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응? 난 도저히 내 머리는 이해가 안 가. 제가 지금 비명계가 요구하는 거 정말 논리적으로 다 반박해 준 거예요. 제가 약간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해서 그러죠. 어디 가서 이재명 때문에 지지율이 안 온다 그러면요. 그러면 항상 무슨 열성 당원들이나 이재명을 찍었던 77.77%는 수십만 수백만의 당원은 고정표냐? 그래 볼게요. 응? 어디로 튈지 모르는 중도를 잡느니 정말 확고한 고정표인 민주당원들의 지지표를 갖고 보이지 않는 중도를 잡았을 때 선거가 이기는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 잘못되면요. 정말 그 콘크리트가 무너지면요. 기초가 무너지면요. 중도고 나발이고 들어와 봐야 그 선거는 끝나는 거예요. 응? 아니 나는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비명계면요. 이럴수록 이재명 살려야 된다고 떠들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약은 비명계면 이재명 없으면 이번 총선 집니다. 그러면 친명계로 분리하겠지? 무조건 이재명 갖고 총선 치러야 된다 그러면 친명계로 분리하겠지? 근데 난 내가 진짜로 비명계면 난 이재명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재명 갖고 총선을 치러야 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거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들의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비주류의 아픔입니다. 비주류의 아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친노 친문 우리가 그렇게 응원했던 세력들이 시대가 변한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친노 친문 의원들 좋아하고 응원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자기네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이 당선되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네들이 모셨던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친노 친문의 정치인들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친노 친문의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친노 친문이 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시대 정신에 따라가지 못하냐면요. 친노 친문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죠.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죠. 그동안 친노 친문은 민주당의 기득권으로 자리를 잡았죠. 이 기득권이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정치 세력에게 자기네들이 내세운 이낙연이라는 정치 후보자랑 싸웠을 때 이낙연이 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친노 친문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친노 친문이 아닌 이제는 친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자기네들의 그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친노 친문 가운데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재명을 죽여야만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치다 보니까 이제 친노 친문의 시대는 끝났고 두 분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면 정치인들도 새로운 시대에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의 미래의 권력자에게 당연히 뭉치고 힘을 실어줘야죠. 당원들은 다 이미 갔어요.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 싫어해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싫어해요? 저랑 똑같죠. 노무현은 우리 심장을 뜨게 하고 문재인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게 해줬고 통일이라는 대한민국. 이재명은 과연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만들면 어떤 정치를 할까라는 기대와 희망을 줬어요. 그렇죠? 저는 진짜 노무현 대통령 우리에게 심장에 들어와서 우리를 깨우쳐줬고 문재인은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저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해줬고, 이재명은 뭐냐면요, 이재명이 대통령, 이재명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일까, 이런 기대감을 줬거든요. 저 작살 사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을 한번 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쟤네들은 끊임없이 진해 기득권 안 올라오고, 친노, 친문, 우리가 민주당의 주인이라는, 당 빼 이 새끼들아. 이제 헤쳐먹을 거 다 헤쳐먹었으면 이제 집주인이 바뀌면 이젠 니들도 세입자가 돼야 되는 거야. 명의 이전 됐잖아. 이재명으로 명의 이전 됐으면 이재명 밑으로 같이 미래의 정권을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싸워줘야지. 명의 이전 돼갖고 이재명의 시대가 왔는데 아직도 우리는 저 명의 이전 인정 못해.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네가 아직도 주인 행사하고 싶은 거야. 지네가 20년 동안 민주당이 주인 행사했잖아. 20년 동안. 그래갖고 니들이 결국은 부도 냈잖아. 미안하지만 20년간 주인 행사했는데 결국은 부도 내갖고 니들 대선 후보 한 명 제대로 못 내왔잖아. 그래서 새로운 전문 민주당의 경연인이 들어온 거야. 비유를 하면 그동안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내지 못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해서 민주당의 전문 경영인 이재명이 들어온 거야. 근데 전문 경영인은 경영이나 하지. 왜 니네가 우리를 수박이니 뭐니 하라 그래. 너만 나가면 우리는 다시 기득권이야,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너만 없어지면 우리는 계속 기득권이야. 천만의 말씀. 이재명은 위기의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왔으면 협조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위기의 민주당 더 이상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친노 친문에 다 대통령 한 번씩 해놓고 니들 앞으로 누가 대통령 후보도 없고 그러면 야 이렇게 하다가는 민주당 이제 미래가 없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 이재명이 들어왔으면 그 전문 경영인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 따라줘야지. 밖에서 저 전문 경영인 흠이 좀 많아요 라고 하면서 그런 루머로 가지고 여기저기서 흠집 내고 악마와 저 전문 경영이 왜 시샘하는 거야. 쟤 별로 경력도 없고 쟤 과거에 이랬대요 저랬대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럴수록 자기네 전문 경영인을 믿고 으쌰으쌰 해갖고 이 회사가 잘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안에서부터 저 전문 경영인 마음에 안 들어, 딴 경영인으로 교체해, 이지랄 떠는 거야 지금. 지금 그런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전문 경영인을 마치 변방의 장수라고 생각해갖고 기존에 있던 이사회, 친노 친문이라는 이 강력한 기득권들이 전문 경영인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을 포기하라고 싶고 민주당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차마 민주당을 못 버리고 대선 패배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재명이라는 전문 경영인이 다시 민주당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원 당규 고치자 그러고 대의원제 폐지하자라고.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이 내가 경영 2년 동안 민주당을 좀 바꿔놓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경영을 했더니 민주당이 매번 실패했습니다.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야. 그 개혁을 거부하는 거죠. 능력이 출중하니까 여기저기서 시샘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이, 우리는 여러분들로 치면 우리는 소액 주주들이야. 개미군단. 개미들이 이렇게 봤더니 저 사람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소액 주주들이 전폭적으로 전문 경영인을 지지하는 거야. 응? 우리는 여러분들이라면 소액 개미 군단이 저 전문 경영인 이제 앞으로 저 사람한테 맡기면 민주당이 좀 미래가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막 믿고 박수 쳐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낡고 고위 이사회에서 검찰에 고발해서 잡아가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1,000원짜리 한 주씩을 갖고 있잖아. 그랬더니 저 밖에서 검찰 새끼들이 저 쟤네 너무 잘 나가. 뭔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게 있겠어? 하면서 막 털어. 그랬더니 진짜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든 잡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자기네 대표 날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진짜 나는 진짜 민주당이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민주당 의원들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 잘못되면 당신들 끝이야. 말만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여의도에 갇혀 있다 보니까 당원들의 생각을 1도 읽지 못하지? 응?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여의도에 개파 정치를 한다 그래도 어떻게 당원들의 마음을 1도 읽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이랑 조중동이 하는 얘기 반대로만 하면 그게 옳은 길이다. 검찰이랑 국민의힘이랑 조중동에서 왜 이재명 죽이려고 할 거냐? 이재명이 있으면 도움이 되면 이재명이 버팀으로써 지네들한테 선거가 유리하면 이재명 안 까요. 그쵸? 조중동은 자기네들한테 위협적이니까 김어준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민주진영 갈라치기 하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자객들 보내갖고 민주진영 개판 만드는 거예요. 이재명을 죽여야만 내년 총선에 유리하고 국민의힘이 당선될 확률이 많고 민주당 분열되고 지지자들 4분 오열되고. 아니 나도 보이는데 국회의원이라고 그렇게 정치 맨날 여의도에서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걸 못 보냐고. 응? 아 천불나 진짜. 여러분들 이럴수록 원래 개미들 동학개미들이 운동을 하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작년 여름에 1년 전에 그쵸? 얼마나 민주당 개혁을 그때만 정신 차렸어 봐. 당원당규 개정하라. 대의원제 폐지하라. 그쵸? 그 다음에 뭐 민주당 진짜 법사위는 왜 넘겨주고 진짜 법사위 사수하라고 우리가 얼마나 투쟁했습니까? 법사위 넘겨주는 바람에 김건희 거 패스트트랙 그거 태웠잖아요. 법사위 안 넘겨줬으면요 대장동 사건 터졌을 때 김건희 특검 밀어붙였으면요 이재명 당대표 당하지도 않아요. 응? 무슨 법사위를 냅다 갖다 맞추고. 응? 아니 진짜 당원들 말만 들었으면요 민주당 이렇게 코너로 안 몰려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법사위 갖고 있었어 봐요. 뭐든지 지금 뭐 노란봉투법이니 신문법이니 뭐 그 각종 뭐 그 특검법이니 뭐든 지금 굉장히 쟁점 법안 김건희 특검이건 대장동 특검이건 민주당 다 밀어붙일 수 있어요. 응? 그냥 법사위를 넘겨주니까 아예 법사위에서 막히겠지 이 생각부터 하니까 저기 무슨 그 뭐 특검이건 뭐건 그 이런 것들을 발의하지 않아요. 응? 그렇잖아요. 뭐 간호사법이니 뭐 그 뭐죠? 그 양곡법이니 이런 거 법사위 덥석 내주고. 응? 법사위만 갖고 있었어 봐. 민주당 당원들 말만 들었어 봐. 응? 민주당이 법사위를 갖고 있는 순간 당연히 윤석열 쪽도 못 쓰는 거지. 응? 하여튼
당원들 목소리 안 들으니까 결국은 코너에 몰리고, 그러니까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민주당은 지금 이미 쟤네들을 코너로 몰아놨을 거예요. 조중동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쵸? 조중동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코너에 몰린 거예요. 당원들의 목소리를 강성으로 치부하고 조중동의 목소리를 달콤한 중도 확장이라는 달콤한 사탕 발림 소리를 듣고 당원들의 쓴소리는 외면하고 달콤한 사탕 발림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개소리 하면서 지금 결국은 민주당이 어디가 있어요? 저기 코너에 몰려 있잖아요. 그런 현실이에요. 민주당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위기가 아니라 이재명이 잘못되면 대한민국의 위기예요. 이재명 잘못되면 민주당 끝나요. 여의도만 몰라요. 당원들의 마음을. 응?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하나 못 지키는 정당에서 여러분들 뭔 놈의 선거니, 뭔 놈의 민주당이니 그런 소리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 구속되거나 잠깐 생명에 만약에 지장이라도 오면요, 이재명 살려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분노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윤석열한테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민주당 수박들한테 가요. 원래 원망은 가까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죽었어가 되는 거예요. 원래 저 새끼들은 윤석열이나 검찰은 원래 그런 새끼들이에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님 잘못돼가거나 아니면 구속되면요, 그 원망은 민주당 지금 비주류가 가져가요. 진짜라니까? 윤석열은 어차피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윤석열 비판 안 해요. 그런 인간들이니까. 그걸 몰라요, 이 사람들이. 아유, 내가 진짜 제가 솔직한 심정 얘기할까요? 저는 당연히 진영주의자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난 대선 때 밤을 새가면서 밥가리 한 거 다 보셨죠? 그쵸? 밤을 새가면서 우리 밥가리 해갖고 이재명 당대표님 어떻게든지 대통령 만들려고 노력했죠. 왜 그러냐면요, 이재명이라는 분은요 좀 묘한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누구보다도 친노 친문을 강조하잖아요. 그 친노 친문이 갖고 있지 않은 뭔가 애절함이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 더 좋고 8월달부터 9월달에 이재명이 더 좋고 9월달보다 10월달에 이재명이 더 좋고, 여러분들 무슨 말? 여러분들 동감해요? 올해 2월달에 이재명보다 3월달에 이재명이 더 좋고 애절하고 4월달에 이재명보다 5월달에 이재명이 더 애절하고 5월달보다 6월달에 이재명이 더 마음 아프고 지키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동감하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는 당연히 윤석열이 너무 싫어서 투표했던 사람들도 지금 아마 당대표가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대선 때 이재명을 찍었지만 그때 그 지금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했는데 대선 때 이재명을 제발 당선되기를 기도하고 바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더 이재명에게 애절하고 더 지키고 싶고,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재명 당대표를 2013년부터 알고 있을 때, 그때도 이 사람은 보통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진짜 소신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알면 알수록 뭔가 끌려요. 제가 그래요. 저는 오랫동안 봐온 사람인데도, 이재명을 10년 전부터 봐온 사람인데도 그게 있으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얼마나 더
애절하겠냐고요. 이재명 보고 대선 때 당원 가입하고 경선 때 이제 이낙연 이기려고 내가 진짜 나름 그 허접한 인터넷 그 기자증이 필요해갖고 그러고 다녀도 나는 정치 평론을 하고 나름 기자라는 부심이 있어서 문재인 때도 저는 정당 가입을 안 했어요. 그 좋아하는 친노 친문의 문재인 대통령 때도 민주당 가입을 안 했어요. 제가 언제 민주당에 가입을 했냐면 20년 그러니까 민주당 혹시나 이낙연한테 질까봐 2020년 7월인가 그때 가입했어요. 제가 그래서 권리당원이 되고 이재명 당대표 때 투표했죠. 정말 진짜 그랬어요. 저 당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고요? 근데 쟤네들이 저를 아무리 악마화 시킨다 그래갖고 제가 악마화가 됩니까? 페이팔로 수십억을 해먹었다. 개국본에서 수십억을 해먹었다. 촛불 집회 횡령했다. 그 어디 하나 돈에 관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돈 문제랑 여자 문제로 나한테 덤비다가 니네들 다 죽는다고. 쟤네들 지금 금융치료 받고 있잖아요. 물론 악마화를 시켜갖고 아직도 그게 사실인 양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래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만나고 싶었던 문재인 대통령 올 봄에 가서 만났고, 이제 친노 친문은 과거에 어떤 우리 민주 진영의 참 고마운 정치 세력이었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민주당이 돼야 되는데, 그 새로운 시대를 따라가지 않으려는 그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들이 결국은 지금의 민주당 사태를 만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진짜 그래갖고 저도 이재명 당대표만큼이나 억울하진 않겠지만, 저도 정치인도 아니면서 제가 고소고발만 저 유산슬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저 새끼들의 고발 30건 뭐 40건 제가 지난 1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내가 고소한 거, 내가 고발 당한 거 당당하게 맞서 싸웠어요. 당당하게. 저 인간들 지금 말로 어떻습니까? 어디 제대로 된 인간들 하나 있어요? 투사모라고 외치던 새끼 지금 깜빵 가 있죠. 해병이라고 하면서 설치던 새끼 지금 8건 검찰에 송치돼 있고 1건 재판에 넘어가 있죠. 나 건드리면 다 죽인다 그랬잖아. 김한매 지금 벌벌 떨고 앉아있죠. 맨날 방송금지 가처분이나 걸어놓고. 내가 언제 네 방송을 몇 월 며칠 날 한다 그랬냐? 뭐가 그렇게 겁나니? 이 바닥에서 나보다 깨끗한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허구한 슈퍼챗을 얼마 받았니? 야, 니들은 슈퍼챗 안 받냐? 니들은 슈퍼챗 안 받아? 그냥 많이 받아서 샘난다고 얘기해. 난 적어도 소신을 지키면서 시청자 몇만 명이 될 때도 멤버십 안 하는 사람이야. 채팅창만큼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마음 편하게 채팅하라고 나는 내가 한 말은 지키랬던 사람이야. 니들 계좌 후원 받고, 니들 슈퍼챗 니들 안 터져서 니들 샘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니들이 하바리 소리 듣는 거야. 어디 가서 민주 진영이라는 소리 개소리도 하지 마.
니들이 때리면 때릴수록 커져. 응? 그래서 계급본이 지금 무섭게 뭉친 거야. 응?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계급본이 된 거야. 응? 니들이 아무리 개장수 그래도 응? 진실은 드러나는 거야. 응? 제 소신이 대한민국 시민단체 하면서 법인카드 10원도 안 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난 지방 출장을 가도 직원들이야 비즈니스 호텔 같은 거 잡아주고, 나도 거기서 자지만 내 건 내 카드로 결제했어. 응? 직원들 모텔 안 재우려고 비즈니스 호텔이라도 한 10만 원짜리 잡아주면서 내 거는 내가 결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항상 내 거는 난 지방 출장 가면 내 돈 썼어. 지방 출장 가도 음식값 단 한 번도 법인카드 써본 적이 없어. 지방 가서 우리 회원들 만나면 다 내 카드로 쓰고. 응? 그러니까 니들이 나한테 돈으로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응? 나쁜 놈들아, 니들 같이 안 살아. 응? 예, 어쨌든 여러분들 내일 집회는 5시부터 8시, 5시부터 8시,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4시 반, 4시 반. 빨리 오실 분들은 4시. 난 4시까지 갈게요. 난 4시까지 갈게요. 많이들 와주세요. 예.